그 4대3인데 4대3 비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랩셀을 2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때 한 거를 복사해서 팔 만들다 보니까 4대3이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랩셀아 떨리네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요, Intuitive and Efficient Camera Control with the Toric Space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카메라 컨트롤 관련 논문인데요. 저희 과제랑도 관련 있고 저희 팀에서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 최근 시그라프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뒤로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 목차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뭐 인트로덕션 너무나 당연하지만 카메라를 지금 3D 관련 그런 쪽에서는 카메라를 어디다 배치하냐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뭐 뭔가 뭐 게임, 뭐 영화 만드는 쪽, 뭐 어떤 디자인 툴, 뭐 이런 데들 다 카메라를 어디다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자 그럼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카메라라는 거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키프레임 잡아갖고 카메라 위치는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돼요. 그 자유도를 실제로 지금 배치를 하면서 그 6자유도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간을 많이 줘도 거의 못할 것 같을 정도의 난이도인데요. 키프레임 잡는 게. 전 해봤는데 진짜 안 돼요. 카메라는. 네,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의 위치를 잡을 때 그냥 오브젝트가 보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를 배치를 할 때 좀 어떤 식의 파라미터 프로퍼티를 고려를 하면은 좀 더 오브젝트에 사람들이 좀 더 보기 좋은 비주얼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다가 앞선 논문들에서 저런 내용들을 소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타겟이 스크린상에서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리고 카메라와 그 타겟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카메라로 프로젝션 되었을 때 사이즈가 얼마만큼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오브젝트와 카메라의 그 각도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좀 프로퍼티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것들을 뭐 카메라를 위치시키다 보면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토릭 스페이스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은 좀 자유도를 낮추면서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카메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가 이번 논문의 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토릭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 너무 토릭 스페이스가 뭐지? 내가 모르는 건가 하고 그 한글을 찾아보니까 원한체의라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글이 더 어려워갖고 일단 토릭 스페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약간 도넛 모양 같기도 한데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을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반을 자르고 이쪽을 자르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A, B 위치에 요 빨간색 원. 그래서 여기를 축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토릭 스페이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구조는 원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A, B 기준으로. 되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토릭 스페이스에서 내가 어떤 점을 하나 여기를 디파인을 하고 싶다. 이 점을 딱 정하고 싶다. 저 원 위치는 분명 6차원의 자유도를 갖고 있지만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제 저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회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타와 그 파이만 가지고 저 토릭 스페이스 위에 점을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원의 반지름과도 연관을 지을 그 원의 반지름과 세타와 파이를 그 총 3개의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은 요 알파, 세타, 파이만 있으면은 어떤 토릭 스페이스 상의 그 하나의 점을 디파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알파 같은데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요 세타, 파이는 세타는 여기서 얼마만큼 각도냐, 파이는 여기서 얼마만큼 돌 것이냐, 요 세타는 요 오브젝트와 카메라의 각도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혹시 그 사인 법칙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래갖고 이 AB의 길이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면은 이 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요 각도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토릭 스페이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고, 토릭 스페이스는 그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전제로 저 세 개의 그 파라미터만 가지고 디파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세타 파이를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세타 값과 파이 값을 바꿔주게 돼도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카메라 상에서 중간은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알파 값은 인풋으로 없지만 알파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뭐 멀어진다거나 뭐 그 좁아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 연구는 이 논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비주얼 프로퍼티가 어떻게 하게 정해졌을 때 좋은 위치로 카메라를 포지션 시키는 거 하나.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들이 저 맨 위에 오토메이티드 뷰 포인트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관련 연구 하나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꼭 옵티멀한 위치에 딱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위치시킨 상황에서 이제 사용자가 최소한의 인풋으로 다른 비주얼 프로퍼티를 건드리지 않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또 저런 스크린 스페이스 매니플레이트 포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런 식의 논문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와 카메라가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할 건가는 카메라 패스 플래닝 관련 연구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패스 플래닝 쪽 관련 연구들은 어떤 그 영화 이런 시네마토그래피 쪽보다도 로봇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시네마토그래피 쪽에 카메라 패스 플래닝 쪽 연구들이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토릭 스페이스로 다시 와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토릭 스페이스 아까 비주얼 프로퍼티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주얼 프로퍼티 4개가 어떤 식으로 토릭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맨 처음으로 온스크린 포지셔닝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카메라 위치, 내가 첫 번째 오브젝트는 PA에 정의하고 그 다음 오브젝트는 요 PB에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A와 SB라는 요 원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 어떤 원하는 비주얼 프로퍼티의 속성을 만족한다라고 그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는 요 알파 값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알파 값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두 개는 위치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내가 카메라 오브젝트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요 두 개가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 세타나 파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어떤 영역을 지정해 주면은 알파 앵글이 어떤 민과 어떤 맥스 값을 사이에서 동작해야 된다라고 온스크린 포지셔닝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앵글이 같다라고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은 그 위치에 맞춰서 저절로 정의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논문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도 나와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스크린을 내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냥 카메라 앵글이 요 사이의 알파 값의 범위가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타겟과 카메라 간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걸 얘기한다. 요 A와 요 카메라 1과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면 요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요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이쪽으로 정의됐을 때 이 B와 요 카메라의 거리는 요 AB의 길이와 요 디스턴스 DB의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되는데요. 이게 인풋 자체가 저 디스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지션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말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만약에 그 인풋을 줍니다. 내가 비주얼 프로퍼티가 4개가 있는데 내가 디스턴스 같은 요소는 내가 카메라 A와 그 오브젝트 A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뭐 내가 한 4m에서 8m 그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은요. 그 그렇게 인풋을 주게 되면은 요 알파라는 앵글이 다음과 같이 내가 4일 때는 알파 값이 얼마여야 되고 8일 때는 알파 값이 얼마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비주얼 프로퍼티마다 내가 인풋을 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스턴스라고 내가 어떤 4라는 디스턴스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알파의 레인지가 나오게 되고 디스턴스를 주게 되면요. 그래서 A와 B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흰색 영역이 이 세타와 알파의 이제 그 비주얼 프로퍼티 속성을 만족하는 위치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뒤에 샘플링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저게 어떤 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딱 그리 이쁜 요소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디스턴스를 넣어주면은 또 앵글 값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티드 사이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아니라 이것도 인풋으로 어떤 스케일을 줍니다. 내가 타겟 A의 스케일이 이만큼, B의 스케일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원했을 때, 그러면 이제 스케일 팩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SX와 SY가 포컬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그 필드 오브 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A와 B의 그 실제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지금 이 프로젝티드 사이즈는 타겟으로 하는 사람 얼굴 모양의 어떤 그 타원 형태의 모양을 프로젝션 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그 타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그 A, B 그러니까 긴 축과 단축을 곱한 다음에 파이로 곱하면은 타원 그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고 파이를 곱해준 다음에 D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 4라는 요 값이 지금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스케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S의 스케일을 정의하는 데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어쨌든 그 타원의 형태와 그 비슷한 형태로 그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가 스케일을 80%, 100% 뭐 면에 뭐 20%, 30%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턴스가 이 오브젝트마다 정의되는 있어야 되는 디스턴스가 정의가 되고요. 이게 정의되면은 앞에 걸로 또 가면은 또 앞에 거에 맞춰서 아마 알파 값이 정의가 되는 알파 값의 범위가 정의가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티지 앵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와 오브젝트 간의 요거를 어떻게 그 뭐라고 하지?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벤티지 앵글이 이 카메라와 오브젝트가 한 20도에서 40도 정도만 뭐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되게 좀 수식적으로 되게 어렵게 써 있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범위다 하면은 저런 형태로 어떤 A라는 타겟에서 원뿔 형태로 이렇게 타겟이 나올 거예요. 그 범위가 원뿔 형태가 이제 토릭 스페이스에 다음과 같이 지금 저기 그 녹색에 그렸는데요. 왼쪽이라고 상상하시고 토릭 스페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원뿔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 혹시 되세요? 그러니까 네. 인터섹션한 영역이 어떤 면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 타원은 이게 평면이 만나면 타원이 될 거고요. 근데 평면이 타원이 되나? 그건 저 장담 못해요. 근데 논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떤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수식에 막 어떻게 적혀 있고 막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논문에는 이 원뿔 안에 있는지 없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그거를 좀 샘플링해서 그려 보면은 뭐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뿔이 그좀 보시면은 이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요 흰색이 위치할 수 원뿔 안에 있는 영역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하나의 면으로만 돼 있는데, 만약에 왼쪽 같은 경우는 얘가 이미의 어떤 얘가 이쪽으로 쌌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구멍인데, 그 구멍은 파이는 일부분만 있고 세타도 일부분만 있는 상황인 반면에, 만약에 원뿔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자 하면은, 만약에 원뿔이 막 이 왼쪽을 쏘게 된다, 이쪽을 쏘게 된다 그러면은 파이 모두 정의될 수 있으면서 세타만 일부만 정의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원뿔 안에 토릭 스페이스가 겹치는 그 영역이 세타와 파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페이스는 저희가 그러니까 비주얼 프로퍼티라고 막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역들을 어떤 인풋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알파 값의 범위, 그리고 파이와 세타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그 네 가지를 모두 인풋을 넣어줬을 때 비주얼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는 클로즈 폼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논문이 샘플링을 합니다. 전 영역에 걸쳐갖고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알파를 n개로 나누면은 d세타는 다음과 같이 나누고 d파이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밀도로 쪼개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왜 이게 같은 밀도로 쪼개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지금 그 매틀랩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했는데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논문에선 일단 이렇게 쪼갰다고 하는데요. 혹시 추측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포인트를 토릭 스페이스에서 파이랑 세타랑 알파를 n개의 샘플 하고 싶다라고 인풋을 넣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쪼개갖고 샘플을 쫙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게 마지막 어떤 벤티지 앵글에서 세타와 내가 원했던 내가 인풋으로 넣었던 비주얼 프로퍼티에 내가 인풋으로 넣어줬던 비주얼 프로퍼티에 가능한 파이랑 세타를 먼저 샘플링해서 찾아냅니다. 그게 스텝 1과 스텝 2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저희 온 포지션, 그러니까 온 스크린 포지션과 디스턴스와 저기 뭐지? 벤티지 앵글 이런 식으로 넣어줘갖고 최종적으로 내가 넣어준 인풋 파라미터에 만족하는 알파, 세타, 파이의 조합을 쭉 리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비주얼리티 체크라고 해서 내가 비주얼리티가 뭐 80%,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위치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떤 오브젝트에 가려지거나, 뭐 만약에 이렇게 사람 2명 있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 이쪽으로 가면은 타겟 A가 타겟 B를 가리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비주얼 퍼센트를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혹은 다른 뭐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은 마지막에 카메라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비주얼리티 체크라는 부분이 비주얼리티 체크만 해갖고 마지막 스텝에서 비주얼리티 체크만 해서 그 샘플을 하나 카메라로 찾는다고 했는데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샘플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씬을 하나 딱 찾는 게 비주얼리티 체크만 해서 딱 찾을 수 있는지, 그거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제가 읽은 논문에는 비주얼리티 체크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샘플 안에 있는 애는 사람이 인풋으로 준 비주얼 프로퍼티는 모두 만족하는 애들이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픽해갖고 이게 당신이 입력한 거에 최고로 좋은 인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논문과 비교를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재밌는 요소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릭 스페이스라는 게 딱 정의가 되니까요. 이전의 논문들은 이런 비주얼 프로퍼티를 입력을 한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썼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내가 인풋을 넣으면은 그걸로 이제 쭉 어디로 가서 딱 찾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 씬에서 동작을 다 시켜봤더니 뭐 그 원래 타겟으로 했던 거에 비교했을 때 민값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트로 거기에 수렴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전 논문들은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 랜덤한 요소가 있었는지 어떤 표준 편차가 막 위치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 반면에 토릭 스페이스 자기들 논문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논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바로 나온다, 어떤 확률적인 옵티미제이션을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정의한 프로퍼티보다 좀 더 프리사이즈한 이거는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그 파라미터를 토릭 스페이스로 구현했을 때 나온 영역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보다 더 좀 타이트한 프로퍼티를 입력을 줘갖고 풀었더니 얘들은 못 푸는 경우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기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더 잘 푼다, 뭐 그래서 우리 거는 뭐 더 로버스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 거는요, 이 라논 뭐야, 이 2014년도 논문에서 자기네들 거를 자기네들께 동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비주얼 프로퍼티를 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걸 풀어라라고 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네 걸로 풀었을 때 토릭 스페이스가 성능이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 오른쪽 거는 이 사람들이 정의한 거보다도 더 타이트한 문제를 더 줘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못 풀지만 우리는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가 두 개 있습니다. 네. 그게 100이 나와야 아마 거기 근처에 가까이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 여기 라논 여기에 있는 논문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 논문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평가 기준이 이 논문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논문에 나온 방법 그대로 사용했대요. 예, 맞아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러네. 이것도 100%. 이쪽이 더 오른쪽 왼쪽이 더 쉬운 문제다 보니까요. 음, 혹시 저는 이거를 그것까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추측하기에는 샘플링 정도와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되는데요. 이것도 잘 못 풀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애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예, 예. 아니면 혹시 자기네들이 잘 되는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저거랑 같이 푼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저거는 5개 씬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5 뷰포인트 컴퓨테이션. 네, 이거는 네, 5개 프라블럼으로 왼쪽 거는 풀었다고, 뭐 룸 A, 룸 B, 룸 C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싱글 오토메이티브하게 싱글 뷰를 탁 지정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지정된 위치에서 사람이 변환을 막 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어떤 육축 도메인에서 막 움직이면은 사실 이렇게 카메라 움직여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FPS 게임 해보고 그러시면은 이게 프리룩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만 가지고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이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 3개의 축을 어떻게 변화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정을 해주는 게 포지션 매니플레이터. 그래서 화면에 어떤 타겟이 어디에 보였으면 좋겠다 움직여도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매니플레이터는 어떤 크기를 내가 키워주고 싶다, 줄여주고 싶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벤티지 매니플레이터는 어떤 이 오브젝트와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고 싶고, 버티고 매니플레이터는 어떤 필드 오브 뷰를 바꾸는 알파 값을 바꾸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Contribution. The first 보시면 manipulator we 오브젝트 provide 이렇게 enables the 움직여주면은 direct 지금 다 control 토릭 of 스페이스 target 상에서 계산이 positions 돼서 on the 움직이는 screen 거를 by 확인할 수가 있고요. recomputing the optimal camera location in real 네, time. 저런 식으로 When moving one target, the other is maintained in position. 포지션을 The 바꿔줘도 optimization searches on the toric surface for the camera location that maintains the up 포지션 vector 바꾸는 건 다음과 vertical. 같이 동작하고, The second manipulator provides a direct control on the projected size of the characters. 사이즈 바꾸는 The 거예요. 이 interface 사이즈 같은 maintains 경우에는 the 내가 on-screen 사이즈를 바꾸지만 positions of the 실제로 characters 비주얼 during the 프로퍼티는 manipulation. 디스턴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가 바뀌게 되면 어떤 그 디스턴스에 맞는 뭐 세타나 이런 The 식으로 third 움직이는 manipulator we propose enables the control of the vantage angle of each 거고, actor. 벤티지 앵글에서 By 바꾸고, selecting a character and moving horizontally or vertically, we search for the angle that satisfies the user inputs in the toric space. 보시면은 하나를 바꿀 때 다른 하나는 얘는 아니구나. This interaction corresponds to the famous 네. vertigo effect of Hitchcock 예, that 버리고 maintains the 버티고 on-screen locations of the 이펙트라고 target 하는데 while 필드 zooming 오브뷰를 in or 변경해주는 out. 효과가 나거든요. With our toric space 이번에 representation, 돌리줌이라고 the computation 하나? is 트와이스 straightforward. 뮤비에도 나오고 막 어떤 어디에 확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샷을 찍을 때 나오는 이런 것도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장애인애들은 인투이티브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저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스크린샷 하나를 주고 이거를 따라서 카메라 위치시켜봐라 했더니 모션 빌더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는 저 그 구하는 시기, 포지션과 각도의 그 둘 다 웨이트를 일씩 줘갖고 그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면은 에러 값이 루트 2가 돼서 1.4라는 에러 값을 갖고 있다가요.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오브젝트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에러 값이 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이 노비스 유저인데 노비스 유저 같은 경우 그 제한한 툴을 이용을 하면 엄청나게 빨리 수렴하는 방법, 하지만 모션 빌드 이용하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익스퍼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션 빌더를 더 잘 사용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걸로 일을 해서 그런지 그것도 확실히 편해지면 더 편한 건지. 하지만 근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션 빌더로 더 자세하게 잘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그 자기네들 관찰 결과에 의하면은 아티스트가 나 여기까지 해서 완벽해라고 딱 놓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툴이랑 모션 빌더를 이용한 툴이랑 수렴은 모션 빌더가 더 빨리 돼 있지만 끝냈다고 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저는 그래서 자기네들 것 굉장히 노비스한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Relevance of our 이게 technique. 실험 We ask 과정인데요. users to compare Motion Builder's camera so as here the 보시면은 video 모션 demonstrates the 빌더랑 토릭 스페이스 variation of the 툴 camera 했을 때 이게 parameters 각 as the 좌표 user is 유축 manipulating the camera. 좌표계의 타겟인데요. At the bottom, 보시면은 the quality of the solution is 보시면은 displayed. 여기에 It is 딱 expressed as a 닿았는데도 distance 불구하고 between the current camera 모션 location 빌더는 아직도 and the 여기에 target 딱 camera 아직까지 location. 맞춰지지 않고 있는 In 걸 this 확인하실 수 example, the 있습니다. manipulations performed with Motion Builder tools shows a slower convergence to the reference camera location, while our tool shows a faster convergence, together with simultaneous manipulation of camera parameters.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어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인데요. 제가 카메라 키프레임을 어디 그 토릭 스페이스로 줬을 때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되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토릭 스페이스 상에서 그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줄 알았는데요. 그 비주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어떤 카메라 포지션이 위치했을 때 그 알파 그 각도 그리고 V는 이 각도 그 다음에 요 D0라고 하는 그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 요 값들을 이 비주얼 프로퍼티 상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동작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타겟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문제였고, 이제 만약에 다른 키프레임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갈 때는 다음과 같이 요 그래프를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편집 툴을 이용을 해갖고 반영을 하면은 지금 지금 프레임 0을 바라보는 카메라는 요거고 프레임 1을 바라보는 카메라는 이건데 이거에 적절한 인터폴레이션 패스가 완성이 돼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chnique to perform transition of visual properties along the generated path 근데 영화에 in 이런 contrast 레퍼런스 with state-of-the-art 장면들을 놓고 techniques. 자기네들이 As a result, 뭐 얘기를 the 하는 건데요. creation of complex and compelling long takes can be performed without any tedious. Good idea. In this video, we 단순히 compare 리니어 the camera path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generated with 유축해서 하게 straightforward 되면은 linear interpolation 직선으로 technique with the camera path 이동하는 걸 generated 확인하실 by our 수 있는데 system. 이거 같은 Both 경우는 paths have 자기가 exactly the 어떤 same 시간도 inputs for 조절할 수 character 있고 locations and 프로스페이스상에서 duration of 비주얼 viewpoints. 프로퍼티를 The inputs were 유지하면서 actually modeled from the real 옮겨주면 카메라가 sequence 다음과 in 같이 the movie, 패스가 나타나게 so as to 됩니다. construct a long take for what was initially edited as a sequence of shots. As we can see in the 이제 리니어 output of the 인터폴레이션 naive 했을 때 approach, 나이브 characters drift in and out of the 나이브하게 frame 그냥 as the camera 우측에서 attempts 리니어 to 인터폴레이션 transition 했을 때는 between 보시면은 keyframes. 그래서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키프레임 상에서. 하지만 자기들의 토릭 For 스페이스를 the same 활용하면 transition, frame compositions can be preserved using our toric space representation. 다음과 같이 유지되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In this example, we show the result of an interpolation between 15 user-defined keyframes. The keyframes were crafted with our on-screen manipulation tools. In addition to specifying the keyframe in less than 160, we display the different toric What? representations from which the paths are generated. Push you around like that for? Well, they're bigger than me. Stand tall, boy. 토릭 Have some 스페이스가 두 개씩 respect for 보이는 게 yourself. Don't you 인터폴레이션 know if you let 과정이라 people walk 생각하시면 over you 되고요. now, they'll be walking over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Look at me. You think I'm gonna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this slop house? Watch it, Goldie. No, sir. I'm gonna make something of myself. I'm going to night school, and one day I'm gonna be somebody. That's right, he's gonna be mayor. Yeah, I'm mayor. Now that's a good idea. I could run for mayor. A colored mayor, that'll be the day. You wait and see, Mr. Carruthers. I will be mayor. I'll be the most powerful man in Hill Valley, and I'm gonna clean up this town. Good. You can start by sweeping the floor. Mayor Goldie Wilson. Like the sound of that. Hey, Dad! George! Hey!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전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디스커션은 자기네들은 비지빌리티 체크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비지빌리티 체크를 하려면은 레이트레이싱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지빌리티 체크는 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이제 두 개의 타겟에 대해서만 지금 리미티드 되어 있습니다. 뭐 3개, 4개도 토릭 스페이스를 구해서 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좀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랄까요? 뭔가 아직 3개, 4개는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그냥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요. 그 뷰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네마토그래픽이랑 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뷰 인터폴레이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들은 노벨 카메라 뷰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기들은 이제 비주얼 프로퍼티를 고려한 이제 알제브릭 익스프레션을 써서 뭐 되게 빠르게 동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한 매니퓰레이터를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펙티브 카메라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죠.